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6일 오전 7시 20분입니다. 인구가 1억 7,400만이나 되는 방글라데시 정권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이 흥미롭습니다. 이른바 방글라데시판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특혜를 추진하다가 대학생들이 반발해가지고 전국적 시위로 확대되고 이에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300명 이상이 죽은 사태가 터지니까 경찰과 군인도 더 이상 유혈 진압을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돌고, 그러니까 신상의 위기를 느낀 셰이크 하시나 수상이 몇 시간 전에 헬리콥터를 타고 관제를 탈출해 가지고 인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슬람 국가인데도 하시나 수상이 여성으로서 철권 통치자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방글라데시를, 당시는 동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초대 수상이 되었다가 쿠데타를 만나가지고 가족과 함께 피살된 그런 후광 덕분이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자만 장군은 과도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 20년에 걸쳐 일본보다도 더 큰 인구 대국을 이끈 지도자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일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하시나 수상은 경제 성장과 군대의 지지를 믿고 야당 탄압을 일삼으면서 부패한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군 장교들이 시위 진압을 꺼리는 가운데 시위대가 관절을 위협하자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국내외의 압력에 노출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도 아마 간담이 서늘할 겁니다. 하시나 수상은 섬유 공급의 발전과 능란한 외교술로 입지가 튼튼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인접한 인도 및 중국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구 민주 국가들도 그의 독재는 너그러웠습니다. 이슬람 과격파를 잘 통제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태의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독립운동과 후손들에게 주는 유공자 특혜 문제였습니다. 하시나 수상이 정부 관련 일자리 중 30%를 1971년 독립투사 후손들에게 배정하는 특혜를 다시 살린 것이 젊은 층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수혜자는 거의가 집권당원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를 시작했는데 정권이 경찰을 투입, 강경 진압하면서 300명을 죽이고 10,000명 이상을 투옥하고 대학교, 고교 등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정부는 시위 주모자들이 방글라데시 독립을 반대한 반역자들의 후손이라고 규탄했지만은 먹히지 않고 시위는 격화일로였습니다. 경찰과 군인들도 진압의지를 상실하고 시위대를 방치하니 신상의 불화를 느낀 수상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야당이 지금 탄압을 받아가지고 아주 약해진 상태에서 안정적 정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임무는 현재 군대에 맡겨졌습니다. 민주적인 전통과 제도가 약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독재자를 타도한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가다피를 몰아낸 리비아처럼 그 혼란 속에서 국가가 거의 해체되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인구 대국 제8위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면적이 15만 평방킬로미터니까 남한보다 1.5배인데 인구는 1억 7천만이나 됩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조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러나
이 하시나 수상이 20년 동안 안정적 권력, 비록 독재지만은 를 유지하니까 이 수출 산업이 잘 되고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직접 투자 액수에서는 한국이 아주 상위 랭킹입니다. 영원 무역 같은 데서 섬유, 특히 기성복 만드는데 투자를 한 우리하고도 아주 연관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민주화 유공자, 독립유공자로 봐야 되겠군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오만한 특혜 정책이 젊은 층의 분노를 자극한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후손들도 특혜를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젊은 층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이 지금 젊은 층은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도 보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정한 경쟁을 놓친 때문입니다. 좌익들은 계급투쟁론자들이니까 원래부터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자가 됩니다. 공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집단이 입만 열면 공정을 주장하죠. 그러나 보수는 진짜로 공정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화두를 지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인구가 1억 7천만, 파키스탄은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14억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를 합치면은 인구가 약 20억이나 됩니다. 원래 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를 한 나라가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갈 제국입니다. 무갈 제국이 17, 18, 19세기에 걸쳐서 인도권을 통치를 하면서 그 유명한 타지마할이라든지 아주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갈이란 말은 이란 말인데 몽골이란 뜻입니다. 그 정복 왕조를 만든 사람이 징기스칸의 후손을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구가 20억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만한 이 국토가, 아주 비옥한 국토가 있다는 거죠. 겐지스강, 인더스강 주변에서. 그런데 여기서 인구가 1억 7천만이나 되고 한국과도 연관성이 있는 나라가 정치 혼란에 빠지면은 그 후유증은 아마 엄청날 겁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는 이슬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이 주류 종교인데 과격하지가 않아요. 과격하지가 않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테러 분자들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파키스탄 자체는 이란처럼 과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나저나 독재자가 아버지의 후광을 믿고 그리고 경제도 발전시켰다, 외교도 잘한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런 병고를 당한 것을 보면은 외교 경제 아무리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하면 정권이 날아간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것은 사람 장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과연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 말은 과연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있는 분인지, 특히 의료 대란 사태를 보면서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아주 사소한 게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